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오늘부터는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스크 착용을 비롯한 방역수칙 준수가 자율에 맡겨집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민들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광주에 빈집이 1,500호 가까이 있습니다. 사고나 범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철거 대상 집만 180호가 넘습니다.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집이나 직장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됩니다.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되는 건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3년 만인데요. 마스크 착용이 일상이 된 시민들에겐 기대감과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교차했습니다. 보도에 우종훈 기자입니다. 광주 백화점을 찾은 시민 가운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찾기 어렵습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오늘부터는 권고로 바뀌었습니다. 일단 마스크를 벗고 다녀서 되게 편할 것 같아요. 평소에 답답했던 부분들도 이제 마스크 때문이잖아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 건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가 국내에 급격히 확산된 지 27개월 만입니다. 일부 시민들은 이미 마스크 착용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됐고 개인 위생 관리에서도 좋은 점이 많아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었습니다. 이제 익숙해져서 이게 굳이 불편하다라는 건 못 느끼겠는데 마스크 쓰고 있으니까 더 좋은데요. 벗는 게 더 걱정스럽긴 해요. 한편 감염 우려가 높은 병원과 요양시설 등 의료기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에선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은 마스크에서 자유로워진 일상만큼 손님들의 발길도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가길 바랐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서로 답답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데 마스크를 벗은 게 참 좋아요. 방역 당국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바뀌지만 완전한 해제로 이어지기까지 방침은 금물이라고 당부했습니다. 기본적인 수단인 점에는 변함이 없는 만큼 의무 조정 이후에도 필요시 자율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와 전남 코로나 확산세가 지난해 말보다 안정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마스크 착용 의무가 줄어든 상황에서는 백신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 수칙 준수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한국전력이 농사용 전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 없이 단속을 벌여 농민들이 반발하고 있다는 광주 MBC 보도와 관련해 제도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전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농사용 전기 위약 사례 처리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변화하는 농업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합리적으로 위약 기준을 판정하고 타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한전의 농사용 전기 단속에 대해 구례군 농민회 등은 대책위원회를 꾸려 오늘 한전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광주와 전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늘 아침은 영하 5도 안팎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광주가 영하 1.1도, 나주 영하 3.9도, 화순 영하 7.1도, 영광 영하 1.9도 등 영하 7도에서 2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어제보다 1도가량 내려가 4도에서 7도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낮부터는 전남 해안을 중심으로 순간 풍속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어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올해부터 10인 미만 사업장도 고용보험과 산업재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지원 대상을 10인 근로자 고용사업장으로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금액은 근로자의 고용과 산업재해 보험료 가운데 정부 지원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이며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최대 3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광주에 있는 빈집이 1,500호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광주시가 지난해 하반기 빈집 실태를 조사한 결과 동구의 410호, 남구의 360여 호 등 광주에 있는 빈집이 모두 1,492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가운데 노후도와 위해성 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4등급을 받은 집이 185호, 불량 등급인 3등급 판정을 받은 집은 485호에 달했습니다. 관련 법은 사고나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집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공공목적으로 일정 기간 토지 사용에 동의하면 철거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전남 지역 학교 5곳이 휴교에 들어갑니다. 전남교육청은 2023학년도 3월 1일자로 초등학교 3곳과 영암 미암중학교, 고흥 영주고등학교 등 5개 학교의 휴교를 결정했습니다. 학생 수 감소로 중학교와 고등학교 본교가 휴교 결정된 것은 올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고 휴교 결정 이후 3년 동안 학생이 없을 경우 폐교 절차에 들어갑니다. 벌목될 처지에 놓였던 나무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로 옮겨졌습니다. 한 공무원의 작은 관심이 1,000그루 넘는 나무를 살려냈고 수억 원의 예산도 절약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 고화도 목화정원입니다. 은행나무, 감나무, 소나무 등 키 큰 나무 500여 그루를 비롯해 키 작은 나무 1,000여 그루가 길가와 어린이 놀이터 주변에 새롭게 식재됐습니다. 이 나무들이 원래 자라던 곳은 인근의 허사도 해경 서부정비창 예정부지. 수령 20년 이상의 나무들이 발파 작업 등을 앞두고 모조리 베어질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나무들이 새로운 터전에 뿌리 내리게 된 건 목포시청의 한 녹지직 공무원의 적극 행정에서 비롯됩니다. 공사 과정에서 나무 벌목이 이루어질 것을 알게 된 뒤 직접 현장을 찾아 쓸만한 나무를 일일이 찾았습니다. 또 해경과 협의를 통해 나무를 사전 반출하기로 결정하고 2달에 걸쳐 나무를 옮겨 심었습니다. 나무를 키우기에는 수년의 시간이 필요하고 정성이 필요하고 당장 베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자주 찾는 곳에 심어서 다시 시민들에게 다시 보여드려야겠다. 줄잡아 2억 원 이상 규모에 이르는 조경 사업을 장비 임차와 인건비 등 단 3천만 원에 마쳤습니다. 한 공무원의 적극 행정이 나무도 살리고 혈세도 아끼고 시민들의 휴식 공간까지 만들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24시간 365일 문을 여는 도서관이 있습니다. 자판기처럼 화면을 터치해 책을 빌리고 반납할 수 있는데요. 이제 도서관도 스마트 시대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문현철 기자입니다. 현금 자동 인출기 부스처럼 생겼는데 최근 설치한 미니 도서관입니다. 자판기처럼 생긴 기기 화면을 안내에 따라 누르면 찾고 싶은 책 이름이 뜨고 그 자리에서 자동으로 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굳이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고도 주거지나 근무지 근처에서 책을 빌릴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입니다. 대출 기한은 최대 14일, 3권까지 빌릴 수 있고 24시간 365일 대출과 반납이 가능합니다. 휴대폰 앱을 통해 장소 현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 등하교시 때 마중이나 배웅 왔을 때도 편하게 와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영암군이기 때문에 문화재 콘텐츠가 좀 적은데 아무래도 이런 것이 있으면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대불산단이 자리한 영암군 3호읍에만 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돼 하루 100여 명의 주민들이 찾고 있습니다. 저희 3호읍에 지금 2개소의 스마트 도서관이 설치되어 있는데 약 300권에서 500권 정도 도서가 탑재 가능하고 저희가 분기별로 도서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적고 별도의 예약 절차가 필요 없는 스마트 도서관. 기존 도서관이 찾아가 이용하는 개념이라면 스마트 도서관은 생활 밀착형 비대면 도서관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에는 영암을 포함해 여수와 순천, 해남 등 12곳의 스마트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전라남도는 관광산업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3 노후관광지 재생사업 공모에 나섭니다.
노후 관광지 재생 사업은 10년 이상 된 노후 시설과 콘텐츠를 개선하고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전라남도는 지역에 30년 이상 된 시설 14곳 가운데 3곳을 선정해 체험형 시설 조성과 개보수 등 모두 60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국내 수출입 물동량 1위 항만인 광양항의 지난해 화물 처리 실적이 8% 가까이 줄었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이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많게는 4배 이상 떨어졌는데요. 항만공사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문영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광양항에서 처리한 화물은 2억 6,900만 톤. 전년에 비해 7.8% 감소한 것으로 국내 주요 무역항 가운데 포항에 이어 두 번째로 하락폭이 컸습니다. 특히 컨테이너 물동량의 감소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광양항에서 처리한 물량은 186만 TU로 목표했던 222만 TU를 크게 밑돌았고 전년보다도 10% 넘게 줄었습니다. 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중국의 봉쇄 정책과 화물연대 파업 등 여러 악재가 겹쳤기 때문인데 부산항이나 인천항보다 많게는 4배 이상 감소율이 높았습니다. 수출이 화물이 적은 항만보다는 많은 항만에 더 기항을 자주 하게 되고 반대로 얘기하면 저희 쪽에 스킵 현상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되었고 문제는 올해 상황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등으로 항만 물동량이 소폭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미중 무역 분쟁 확대와 고금리, 인플레이션 같은 위협 요인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지역적으로 그리고 경제권을 중심으로 다시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와는 달리 가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특히 광양항의 컨테이너 물동량은 지난 2018년 241만 TU를 기록한 이후 줄곧 내리막을 걷고 있어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항만공사는 올해 목표치를 총 물동량 2억 8천만 톤, 컨테이너 물동량 200만 TU로 정하고 항로 확대와 자체 물량 확보를 위한 기업 유치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1개 선사 1항차 늘리기 운동을 계속할 겁니다. 그래서 발로 뛰는 영업의 효과가 올해 나타날 것이다. 안정적인 물동량 창출을 위해선 무엇보다 배후단지 개발이 시급한 만큼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제도 개선을 위한 정치권의 노력도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지난해 광주 전남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에 못 미쳤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땅값이 2.73% 오른 가운데 광주의 땅값은 2.27% 오르는 데 그쳐 광역시 가운데 울산 다음으로 상승률이 낮았습니다. 전국 평균에 근접한 2.67%의 상승률을 기록하며 도단위 광역단체 가운데 경기도 다음으로 땅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토지 거래량은 전국적으로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년 대비 광주는 33%, 전남은 18.7% 줄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1단독 정의정 판사는 숙취운전을 하다 70대 노정상 할머니를 숨지게 한 45살 A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6월 29일 9시쯤 광주 오치동의 한 사거리에서 새벽까지 마신 술이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인도를 덮쳐 75살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음주 사망 사고를 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전남 지역의 교통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8,358건으로 1년 전보다 374건 줄었고 부상자도 7.4%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와 배달 오토바이 음주운전 집중 단속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최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 IT 전시회 CES 2023에서 광주의 한 스타트업이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인공지능으로 분석해 음악을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인디제이의 정우주 대표를 만나고 왔습니다. 이번에 좋은 소식이 있더라고요. 세계 최대 IT 전시회인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하셨어요. 광주 기업에서는 최초로 지금 수상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먼저 소감이 어떠신가요? 네, 우선 광주에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인공지능 기술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고 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에 있는 스타트업도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으로서 평가받고 인정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뿌듯하고 감사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궁금하더라고요. 이제 인디제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네, 인디제이의 어떤 그 기술이 어떤 것인지가 궁금한데요. 네, 저희 인디제이가 음악 플랫폼을 운영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 미래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처럼 OS가 인공지능 플랫폼, 인공지능 솔루션이 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에 쓰일 수 있는 핵심적인 기술인 사용자의 상황과 감정을 분석하는 그런 기술들을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음악 플랫폼을 통해서 사용자의 상황을 GPS나 자이로프스 센서 같은 센서들을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는 기술이 있고 또 이제 음악을 듣는 사용자의 청취 패턴을 분석해서 감정을 분석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상황 분석 기술 같은 경우에는 헬스케어라든지 IoT 기기 그리고 커넥티드카와 같은 곳에서 쓰일 수 있는 상황 감정 분석 기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나 감정을 분석해서 음악을 추천해준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인디제이가 2019년부터 광주에서 시작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님께서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을 하시고 지금 또 광주에서 이렇게 창업 활동을 해서 이어가고 계신데 광주에 뿌리를 내리게 된 계기가 또 궁금하더라고요. 예. 우선 제 고향이 광주기도 하지만 저는 광주가 기회의 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공부했던 그리고 경험했던 뭐 스탠퍼드라든지 여러 플러그 앤 플레이 같은 엑셀레이터들의 환경 그리고 교육 공간 그리고 문화를 광주에도 충분히 이식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업을 하게 됐고요. 특히나 인공지능과 관련돼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고민을 하고 계셨다는 점이 저에게는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스타트업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성장이 그냥 성장이 아니라 폭발적인 성장을 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광주시 같은 지자체에서의 도움도 필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해외 쪽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펀드를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스타트업들이 정말로 성장할 수 있는 지원 사업을 마련을 한다든지 아니면 지역 인재들 같은 경우도 광주형 일자리 같은 좋은 프로그램들을 인공지능 쪽 분야나 다른 분야에 이식해서 좀 적용을 하게 되면 지역 인재들도 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마련이 돼야 이제 인력 유출도 막을 수 있다라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요. 네. 지역에도 대표님처럼 큰 꿈을 품고 있는 청년들 많을 텐데요. 그런 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지리적 여건이나 역사적, 문화적인 여건이 광주가 전혀 뒤처지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에서도 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꿈을 가지고 도전하고 또 글로벌 시장을 향해서 진출하고 노력하게 되면 정말로 저보다 뛰어난 그리고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알아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많이 힘들지만 함께 화이팅 하시고 같이 노력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디제이 정우주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광주 전남연구원이 제5대 원장 공모 절차를 중지했습니다.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공동 출연기관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해 의회에서 분리론이 나온 이후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용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광주전남연구원은 지난 6일 5대 원장을 공모한 결과 단수 지원에 그쳐 재공고 절차를 밟기로 했지만 임시이사회에서 모집 중지가 의결됐습니다. 다음은 희망 2023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